한국 전투기요? 장난감 아닙니까? 저는 15년간 F-35를 몰아온 미 공군 테스트 파일럿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 조종석에 앉은 지 30초 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무언가였습니다. 모의 공중전 5회, 제가 이긴 건 단 한 번. 47초 만에 격추당한 그 순간 15년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펜타곤은 제 보고서를 묻으라고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입막음 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전투기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라는 것을. 6.25 때 탱크 한 대 없어서 맨몸으로 싸워야 했던 그 나라가 이제 미국 파일럿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 충격의 72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 사막의 태양이 활주로 위에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맨 앞줄에 앉아 스크린에 뜬 낯선 전투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미 공군 소령이자 F-35 테스트 파일럿으로 15년 복무한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전투기. 스크린에 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고요?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이번에는 하늘을 날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불고기가 맛있다는 것, 케이팝이라는 음악이 유행한다는 것 정도였죠. 그런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었다니. 옆자리에 앉은 동료 파일럿 제이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저거 우리 F-16 뺏겨서 페인트 칠새로 한 거 아냐? 저는 킬킬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발 주자들이 의뢰 그렇듯이 선진국 기술을 슬쩍 베껴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요. 브리핑 장교가 스크린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레드플래그 연습에 한국 공군이 참가합니다. FK-21 편대 사기와 모의 공중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레드플래그는 세계 최고의 공군들만 초청받는 연합훈련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전통의 항공 강국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죠. 그런 신성한 무대에 한국이 끼어든다니. 마치 세계 권투 챔피언들의 링에 동네 체육관 아마추어가 도전장을 내민 격이었습니다. 존슨 대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관님, 혹시 한국 애들한테 봐주라는 건가요? 국제 친선이니까 살살 해주라든가.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브리핑 장교도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명령은 없다. 평소처럼 해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당 가격 1억 달러가 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그걸 15년간 몰아온 제가 아시아의 신생 전투기 따위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F-35 편대가 은빛 자태를 뽐내며 정렬해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스텔스 도장, 최신형 레이더, 세계 어떤 전투기도 따라올 수 없는 전자전 능력. 저는 제 기체의 동체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애들아, 미안하지만 현실을 알려줘야겠다. 하늘에는 계급이 있어. 그리고 너희는 아직 한참 멀었어. 그때 경납고 반대편에서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체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는지. 발걸음을 옮기는 제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일주일 뒤에 어떻게 바뀔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 KAI 항공우주산업 본사의 조립 공장에는 새벽부터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공간 안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허리를 굽히고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종호. 올해 62살.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40해 넘게 쇠를 만지고 기름에 절어온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박혀 있었고 손바닥 전체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아가며 그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전선 하나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중력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종호 선배님, 교대 시간이에요. 좀 쉬세요. 후배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끝내고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사실 그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방산 기술 유출 우려 제기. 펜타곤 한국 전투기 수출에 제동 걸 수 있다고 경고. 록히드 마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재검토 시사.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40해입니다. 40해를 이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22살에 처음 공장 문을 들어섰을 때 한국에는 비행기 날개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완제품을 사오거나 일본에서 부품을 얻어다 조립하는 게 전부였죠.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너희 같은 후진국이 뭘 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이나 해.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퇴근하면 혼자 남아서 도면을 베꼈습니다. 손으로 직접 부품을 깎아보고 망치고 다시 깎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2번 하고 2번 실패하면 10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40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 선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미군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비행기도 부품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추락한 미군기에서 쓸만한 부품을 뜯어다가 다른 비행기에 끼워 넣고 그것도 없으면 맨손으로 두드려서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우 한 명을 잃었습니다. 엔진 부품이 없어서 출격을 못 시킨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야 했던 조종사가 다른 고장난 기체를 억지로 몰고 나갔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종호야.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 우리 부품으로 나는 비행기.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종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작업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의 주름진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을 억누르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은 마치 불상을 조각하는 장인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사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공장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뒤섞인 그 바람을 맞으며 박종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40해의 땀이 헛되지 않게. 레드플래그 연습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네바다 사막에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넬리스 공군 기지의 경납고 앞에는 양국의 전투기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은빛 도장의 F-35 8대가 위풍당당하게 정렬해 있었고
반대쪽에는 회색빛 KF-21 4대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 전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KF-21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F-22 랩터를 닮은 듯 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날렵하면서도 묵직한 인상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이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야, 마이클, 저거 봐. 조종석 계기판 좀 촌스럽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F-35 글래스 콕핏이랑 비교하면 한 세대는 뒤처져 보이는데. 우리는 킬킬거리며 한국 기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면서요.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얄팍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조종사 한 명이 기체 아래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는 저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떠드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대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한국 애들 표정 좀 봐. 완전 긴장해서 굳었어. 내일 링 올라가기도 전에 져버린 얼굴이야. 동료들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조종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서더니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점검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해서 화가 난 사람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어른이 떼쓰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기분 나쁜 놈이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룸에서 양국 조종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측 지휘관이 작전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1대1 공중전으로 진행됩니다. 승패 기준은 모의 미사일 낙원 성공 여부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상대를 잡는 쪽이 이깁니다. 한국 측 편대장이 일어섰습니다. 어젯밤 그 조용한 조종사였습니다. 그가 또렷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김준혁 대위입니다. 좋은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짧고 담백한 인사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좋은 훈련?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게 좋은 훈련인가 보네. 회의가 끝나고 조종복으로 갈아입는데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첫 번째 매칭 내가 한국 편대장이랑 붙게 됐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됐네. 대장을 먼저 잡으면 나머지는 기 죽어서 쉬워질 거야. 헬멧을 쓰고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제 F-35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라앉으니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시스템 체크가 시작됐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 활주로 반대편에서 KF-21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기체가 천천히 이륙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에 김준혁 대위 얼굴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앤더슨, 김, 이륙 허가. 엔진 출력을 올리자 굉음과 함께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몸이 시트에 눌리는 익숙한 가속감.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내 구역이야. 고도를 올리며 전투 공역으로 향했습니다. KF-21도 뒤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바다 사막 위 9만 피트 상공. 드디어 둘만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좋아, 한국 친구.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 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하늘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르쳐주게 될 줄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긴장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아직은요. 고도 9만 피트.
네바다 사막 위의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가볍게 쥐고 레이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녹색빛이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거리 12마일. 상대가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면 대결이라. 자신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경험이 없는 건가.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부딪히면 레이더 성능과 미사일 사거리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F-35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 8마일. 라곤 준비. 저는 조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미사일 라곤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 점이 갑자기 희미해지더니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뭐지?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계기판을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레이더를 재부팅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이 다시 켜졌지만 상대방의 위치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F-35의 레이더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KF-21이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육안으로 상대를 찾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헬멧 디스플레이에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미사일 라곤 감지. 후방 60 방향. 뒤였습니다. 그 녀석이 어느새 제 뒤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기며 급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체가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몸이 시트에 짓눌렸습니다. 중력이 8배로 치솟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눈앞에 별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삐익. 판정음이 울렸습니다. 피격. 제가 먼저 당했습니다. 교전 시간 47초. 저는 멍하니 계기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분은커녕 1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피격 판정. 1라운드 승자 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재대결을 요청했습니다. 관제탑이 허가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고도 우위를 점한 뒤 위에서 내려 찍는 전술을 썼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공중전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분명히 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급히 돌아보니 또다시 후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삐익. 또 피격. 2라운드 승자 김. 3라운드. 피격. 4라운드. 피격. 5번을 싸워서 제가 이긴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일부러 정면 대결을 받아준 덕분에 간신히 따낸 승리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착륙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납고에 내리자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마이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졌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헬멧을 벗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쪽 브리핑룸에서 한국 조종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대위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승자의 오만함도 패자를 조롱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얼굴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상대는 이 정도쯤이야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 15년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47초 만에 격추당한 그 순간.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상대방. 어느새 뒤를 잡고 있던 그 회색빛 기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F-35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1억 달러가 넘는 가격표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술, 세계 최고의 레이더,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 그런 기체를 몰고도 졌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신생 전투기한테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 전투기가 대체 뭐가 다른지. 저는 운동화를 신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한밤중에 기지는 고요했습니다. 보안등만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멀리서 경비병들이 순찰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팀이 묵고 있는 숙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건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대위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잠이 안 오시나 봅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 소령님. 앉으시겠습니까? 그의 영어는 유창하진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네바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거요. 제 뒤를 잡은 거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르게요? 미국 전투기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보는 것. 그게 목표지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끝까지 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끝까지 난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탱크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우고 동료가 죽는 걸 지켜봐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려함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KF-21은 조종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설계됐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본능대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령님이 당황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소령님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셨지만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예. 저희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똑같이 만든 겁니다. 원하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대방 전투기에 올라타는 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한국팀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안쪽에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KF-21 조종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장비였습니다. 저는 조종석에 올라앉았습니다. 첫 느낌은 단순함이었습니다. F-35 조종석은 수백 개의 버튼과 스위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덜어낸 느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반응이 너무나 즉각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생각하기도 전에 기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마치 손발이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선의 기동을 해봤습니다. F-35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동작이 여기서는 단 한 번에 끝났습니다. 급상승 급강하. 역시 매끄러웠습니다. 비상탈출 절차를 확인해봤습니다. F-35는 12단계입니다. KF-21은 5단계였습니다.
전투 중에 피격당하면 매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7단계의 차이가 조종사의 목숨을 가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전투기가 뭔지. 레드플래그 연습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펜타곤 본부에 불려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훈련 결과 보고였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중령급 장교가 받는 보고를 준장이 직접 듣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방산업체 로고가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미국 방산업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레드플래그 연습 결과 분석, KF-21 성능 평가, 그리고 제가 밤새 작성한 결론이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KF-21은 기존 평가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특히 기동성과 조종 편의성에서 F-35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 공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석에 앉은 준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슨이었습니다. 공군 조달사령부의 실세였습니다. 앤더슨 소령. 네, 장군님. 자네 보고서 잘 봤네. 수고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가 펜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없었던 걸로 하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야. 이 보고서는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네. 자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이건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직접 교전하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걸 묻으라는 건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말씀입니까? 해리슨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앤더슨, 자네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군. 그가 손짓을 하자 옆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머리, 값비싸 보이는 시계, 여유로운 미소. 전형적인 워싱턴 로비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지요. 록히드 마틴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 리처드 콜먼입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소령. 자네 기록을 봤네. 인상적이야. 15년간 F-35 테스트 파일럿. 사고 한 번 없는 완벽한 비행 기록. 전역하면 갈 곳이 많겠어. 그가 명함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수석 컨설턴트 자리가 하나 비어 있거든. 연봉은 지금 받는 것의 3배는 보장하지. 물론 자네가 오늘 이 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을 잊어준다면 말이야. 저는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콜먼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앤더슨, 현실을 보게. 한국 전투기가 F-35보다 낫다는 말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나? 의회에서 난리가 나겠지. 우리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자네 하나의 양심 때문에 말이야.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애국이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애국입니까? 사실을 묻고 국민을 속이는 게요. 해리슨 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앤더슨, 선을 넘지 말게. 자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나? 명예 전역은커녕 불명예 제대로 끝날 수도 있어. 자네 연금, 훈장, 전부 날아가는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도 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무언의 압박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보고서를 품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묻으라고요? 그래, 묻어주지. 당신들 책상 서랍 속에는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땅에 묻어도 언젠가는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 흙을 덮어도 반드시 햇빛을 뚫고 올라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펜타곤 회의가 있고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제 돈을 들여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빠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것까지 모든 게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2시간씩 줄 서던 게 떠올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천으로 가는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강, 논과 밭, 그리고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들.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빽빽했습니다. 사천역에 도착하니 김준혁 대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위 덕분에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짭조름한 바람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경납고들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저를 조립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대의 KF-21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뼈대만 있었고 어떤 것은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완성을 앞두고 도색 작업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태어나는 산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압도한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들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신전에서 의식을 치르는 사제들처럼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위가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박종호 수석 기술자님입니다. 4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다음 달에 정년 퇴임하십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국에서 온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김대위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습니다. 김대위가 통역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왜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까? 박종호 기술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비행기 정비사였어요.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빛바랜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우리 비행기가 없었어요. 미군 비행기 얻어 타거나 고장난 거 주워다 고쳐서 썼죠. 부품이 없어서 못 뜨는 비행기가 수두룩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전후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타야 할 비행기가 부품이 없어서 못 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장난 비행기를 억지로 몰고 나가다가 추락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종호야,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 우리 부품으로 나는 비행기.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그가 KF-21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루었어요. 이 비행기는 100% 우리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우리 맘대로 고치고 띄울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조종석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비행기 만드는데 힘 보태준 사람들 이름이에요. 국민들이 십시일반 성금 보내주셨거든요. 학생들이 저금통 털어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 이름들 다 새겼어요. 저는 그 수천 개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혼입니다. 제 입에서 절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술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40년이 헛되지 않았네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펜타곤이 묻으라고 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물론 두려웠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훈장도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천에서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종호 기술자의 굳은 살 박힌 손. 40년을 버텨온 그 집념. 조종석에 새겨진 수천 개의 이름들. 그들 앞에서 비겁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한국 전투기에서 배운 것. 레드플래그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47초 만에 격추당한 이야기. KF-21 조종석에 앉아서 느꼈던 충격. 그리고 펜타곤이 이 사실을 묻으려 했다는 것까지. 실명은 뺐지만 정황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튼이 천근만 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종호 기술자와 함께 KF-21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그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에 익명으로 기고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군사 커뮤니티마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펜타곤이 정보를 은폐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한국 전투기가 그 정도였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펜타곤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던 군 당국도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KF-21의 일부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났던 것은 인정한다. 사실상 시인이었습니다. 그 한 줄짜리 발표만으로도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KF-21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심지어 독일까지. 미국 전투기만 쳐다보던 나라들이 갑자기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군을 떠났습니다. 자의 반타의 반이었습니다. 불명예 제대는 면했지만 더 이상 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해외 컨설턴트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를 비웃던 제가 이제는 한국 전투기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 초대장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박종호 기술자의 정년퇴임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퇴임식은 KAI 본사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박종호 기술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허리가 더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2년 동안 비행기만 만들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남의 나라 비행기 베끼는 것도 벅찼어요. 도면 한 장 제대로 못 읽어서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세계가 사가요. 세계가 배우러 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50년 전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리신 분들, 독일 탄광에서 허리 휘신 분들, 공장 바닥에서 밤을 새우신 분들. 그분들이 번 돈으로 이 나라가 섰고 그 위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 덕분에 후배들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박종호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 덕분에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 함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울리며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바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날개에 담긴 건 철과 기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땀과 눈물, 수천 명의 염원, 한 나라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당신들이 일군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